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추석을 맞이해서 윷놀이 가르치는 법을 준비해 봤습니다. 아이들이 윷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. 같이 게임하고 싶어 하고요. 그런데 할 줄을 모르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고 추석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먼저 윷놀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시각적 촉구가 필요하고요. 육가락에다가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아동마다 달라요. 어떤 아동들은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뒤집어진 거 바로 돼 있는 거 구분을 하는데, 어떤 아동들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. 자, 여기 이렇게 윷놀이가 있는데요. 이게 안 뒤집어진 거고, 뒤집어진 거에다가 제가 테이프를 붙였어요. 그래서 몇 개가 뒤집어지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, 쉽게. 그런데 이 촉구는 언제나 우리가 나중에 없앨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뜯어지는 테이프로 했어요. 처음에는 진한 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좀 연한 색으로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다 뜯어내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근데 혹시 이 테이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게요, 스카치에서 나온 건데, 이제 페인트 칠하는 분들 이렇게 붙여놓고 페인트 칠하고 떼면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지는 테이프, 그걸 이용했어요. 제가 유튜브 하면서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.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촉구를 이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아동마다 달라요. 이렇게 테이프가 없어도 뒤집어진 거 그냥 구분하는 아동도 있어서 이거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촉구를 이용하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 시각적 촉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신체적 촉구도 우리가 필요하지요. 신체적 촉구는 아이 손을 잡고 도와주는 건데, 언제 촉구가 필요할까요? 우리 아이들 윷놀이 할 때 제일 재미난 부분, 던지는 그 순간이지요. 예. 던질 때 의외로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막 너무 세게 위에서 아래로 쾅 하는 경우도 있고, 막 이불 밖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이 신체적 촉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윷놀이 할 때 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할 때 내 차례가 되어야지, 내 순서가 되어야지 던질 수 있지요. 그런 거 연습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이런 시각적 표라든지 뭐 시각적 육가락에 표시하는 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윷 던지기. 자, 신체 촉구 필요한데요. 육가락을 잡을 때요, 어머니들, 이 육가락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원래 잡고 던지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아동들 손이 너무 작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잡는 거 힘들어요. 그리고 잡을 수는 있는데 던질 때 또 힘든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냥 한 손에다가 2개씩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. 이게 더 쉬운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. 한 손에 2개씩 잡고 양손으로 잡으면 4개 잡을 수 있죠. 그렇게 잡아서 이제 던지는 걸 연습하는데요. 보통 우리 뭐 깔개나 이불 같은 거 깔고 하지요. 그러면 그 이불 위에 살짝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밖으로 튀어나가면 또 오반응이잖아요. 그래서 이불 위에 던지는 거. 처음에는 이불을 넓게 해서 그 위에 던지면 정반응이니까 강화해 주고, 점점 이불을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것도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어떻게 던지죠? 보통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던지잖아요. 그것도 위에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던질 수 있게 신체 촉진을 하셔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따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내 차례 하는 시각적 표예요. 근데 여기 왼쪽 거에는 제가 화살표를 만들어 놨고, 오른쪽 거에는 그냥 화살표 없이 내 차례 글자만 있는데요. 우리 2명이서 게임할 때는 그냥 내 차례라고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글자만 써 있는 걸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 내 차례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진짜 내가 하는 순서예요. 카드를 보면서 "내 차례." 이렇게 하고 던지면 되고, 또 그 카드를 상대방한테 건네주면 상대방이 "내 차례." 말하고 던지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가지고 여러 명이서 게임을 할 때는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나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나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내 차례 하고 나면 선 다음 던지는 사람은 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제가 그려 놨어요. 이런 시각적 촉구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누군지, 그리고 왼쪽 사람이 하고 나면 그다음 차례가 나라는 거 알 수 있게 이렇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머니께서 시각적 표를 만드시면 되세요.
그리고 자, 육가락을 던졌을 때 우리 점수를 또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윷놀이가요. 은근히 복잡한 게임이에요. 그래서 몇 개가 뒤집어졌느냐에 따라서 도개, 걸륨, 모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도인 경우는 한 칸 가고 개는 두 칸 가고 이런 식으로 보고 나서 도다 이러면서 한 칸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우리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. 그리고 매칭 기술을 이용할 건데요. 우리 아동들 매칭을 연습해서 매칭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몇 개가 뒤집어졌을 때 도인지 개인지 아니면 1인지 2인지 이렇게 매칭을 서로 시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그리고 우리 게임을 하다가 보면 규칙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. 이게 동네마다 다를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미리 그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연습을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돼서 갑자기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, 이건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불이나 그런 깔개 같은 거 밖으로 육가락이 나갔을 때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디는 뭐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사람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동네는 그냥 한 번 더 던지게도 해줄 수 있고 그쵸? 그러면 다음 사람이 하는 경우는 내 차례 표를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연습을 할 수 있겠고요. 만약에 다시 던지는 동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다시 던질 수 있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판정이 애매한 경우 있어요. 우리 이제 육가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반쯤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. 이거 뒤집어진 거야? 아니야?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제대로 뒤집어진 건지,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인정을 해주는 건지 미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유판에 이렇게 말로 움직일 때 상대방 말과 겹치는 경우에 업어가는 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상대방 말을 이렇게 내가 뺏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규칙을 미리 정해서 그거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규칙들 다 따로따로 떼서 연습을 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우선 시각적 매칭표예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테이프로 붙인 부분이 뒤집어진 부분이지요. 그래서 윷놀이를 던졌을 때 하나만 뒤집어지면 도,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. 근데 만약에 시각적으로 파란색 테이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깔이신 분들은 그렇게 또 시각적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도인 경우는 한 칸만 움직이니까 숫자 1로 표시를 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도개, 걸륨, 모랑 1, 2, 3, 4, 5 이렇게 같이 써놓고 시각적으로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동들이 매칭을 잘 할 수가 있겠죠.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 볼게요. 여기서는 한 표에 윷 그림이 있고 숫자 1이 있고 도라는 글자까지 다 있어요. 근데 다음 거는 뭐냐면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나서 도라는 걸 아는 친구가 있고 시각적으로 보고 나서 1이라는 거 알고 나서 도라는 거를 또 아는 친구가 있고 아동마다 다르잖아요. 그러면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매칭 카드를 따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경우. 자,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.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보세요. 파란색이 하나만 보여요. 이런 경우는 점수가 뭐죠? 도예요. 예.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거냐고 매칭을 시켰을 때 아동이 이 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한 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칸 움직이는 거죠. 그런데 아동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숫자 1로 매칭을 할 수도 있고 도라는 글자로 매칭을 시킬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뭐지요? 두 개가 뒤집어졌으니까 개이고 이런 카드로도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예시를 자꾸 들어주면서 이거는 뭘까? 이렇게 했을 때 거리고 이런 카드로 다양한 카드로 매칭을 할 수가 있지요. 또 이런 경우는 네 개 다 뒤집어진 게 파란색이 제대로 보이죠. 근데 아동들마다 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는 구분이 쉬운데 좀 복잡하게 있거나 겹쳐져 있으면 또 인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경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유시였어요. 이건 뭐죠? 파란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? 오예요. 그쵸?
그렇게 매칭을 다 하시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마다 다른 규칙이 있을 수가 있지요. 이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이 다시 하는 것일까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 2개가 나가리였어요. 이 깔개 밖으로 육가락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걸 아이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되지, 어떤 경우에 다음 사람이 하지, 이렇게 하는 거,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거 연습할 수 있어요. 이거는 판정이 애매한 경우예요. 왜냐하면 약간 뒤집어져서 파란색 부분이 쪼끔만 보여요.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 뒤집어진 걸로 하자. 아니면 이거는 뒤집어진 게 아니야. 다시 던지자. 이런 룰을 제대로 연습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복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윷가락 던지는 거를 연습을 다 했고요. 이제는 윷놀이 판과 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. 자, 여기서 빨간색 선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보이죠?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. 이제 맨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하지요. 그리고 마치는 것도 맨 오른쪽 아래에서 마치는데, 자, 맨 왼쪽에 보면 쭉 갔다가 오른쪽 위에 코너에 말이 도착을 하면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. 삥 둘러가는 게 아니고 빠른 길로 대각선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거기에 안착을 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경우는 대각선으로 못 가고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. 우리 어른들은 쉽지만 아동들은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.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 들어가시면 좋으세요. 이걸 다 실전에 그때그때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자, 실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 판이 있는데요. 출발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.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발이라고 써 있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는 화살표는 없어요. 만약에 시각적으로 화살표를 표시했을 때 아동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으면 어머니께서 그려 넣어 주시면 되세요. 오른쪽 위로 출발하는 거 그려 놓고 자,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걸 연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짧게 시팅을 하고 아이에게 다양한 경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을 올려놓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아이의 말은 주황색이고 엄마의 말은 초록색일 때 이런 점수가 나왔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랑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? 파란색이 2개가 보였으니까 개예요. 그쵸?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. 매칭을 하고 나면 숫자 2가 보이니까 2칸을 가야 돼요. 그러면 아동이 주황색으로 2칸을 갔을 때 그럼 엄마 거랑 겹치니까 엄마 거를 내가 가져가고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다.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죠. 다양한 경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경우. 자, 지금은 아동의 말이 여기 출발선에서 더 가까이 있고 엄마가 더 도착선에 더 가까이 있네요. 자, 이렇게 윷 모양이 보였을 경우에는 매칭을 또 숫자 5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죠. 아동의 기능에 따라서 매칭 카드가 달라져요.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. 그러면 여기서 아동의 말을 하나, 둘, 셋, 넷, 5칸을 가려면 대각선으로 갈 수 없고 이렇게 삥 둘러가는 먼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연습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짧게 치팅을 만들어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음 말을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되면 게임할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뭘까요? 나가리예요. 그죠? 아니면 다시 하거나 그러면 동네에 따라서 나가리여서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는 4차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연습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한 번 더 던지는 동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던져서 나오는 점수를 이렇게 옮기게끔 할 수가 있죠. 그쵸? 그러면 촉구를 아까 제가 아동에 따라서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촉구가 들어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게임을 해 보고 만약에 뒤집어진 거 안 뒤집어진 거 구분이 잘 되네.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 테이프 안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요. 그쵸? 아니면 쪼끔만 표시를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테두리만 뭐 그리거나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촉구를 처음에 넣었더라도 점점점 줄이는 거, 줄여서 했을 때 아이가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연습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매칭 과정이 아까 있었는데요. 이 과정을 없애고 윷놀이를 이렇게 윷가락을 던진 다음에 바로 윷판에서 움직이는 거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아까 다양하게 제가 시각적 촉구 카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고 연습을 하다가 그거를 없앴을 때 바로 윷놀이판에서 말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백도는 카드에 없었어요. 그죠? 우리 백도 같은 규칙을 처음에는 안 넣고 하다가 아동이 만약에 잘 따라하고 하는 경우에 규칙을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 또 제일 재밌는 부분은 내가 던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강화로 이용하셔 가지고 제대로 앉아서 했을 때 또 던질 수 있고 이런 거 어머님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ABA 캥거루 오셔 가지고 질문 남겨 주시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